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가 많은 아침이에요. 네.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대장동 키맨의 극단 선택. 예, 대장동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어젯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예요. 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수원의 한 그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네. 김 씨의 변호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이제 현장에서 김 씨를 발견한 소방 당국이 인근 대학병원으로 김 씨를 이송했습니다. 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김 씨는 지난달 24일에 이제 석방됐지만 지금 뭐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김 씨의 번제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측근들, 그러니까 자금 관리 역할을 해온 화천대유 이사 출신 최우양 씨, 뭐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구치소 앞에 마중 나갈 때 헬멧 네, 오토바이로 가서 네네. 화제가 그리고 됐던.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등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검찰이 이제 김 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자 이 압박감을 느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소식이 감사히에 타전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언론사들도 발칵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이게 자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에는 부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목 이제 부위에 부상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네네, 알려지고 지금 있는 그렇게 거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김만배 씨는 왜 그랬느냐 말하는 게 이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뭐 조태임 기자가 얘기했듯이 압박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수사가 더 진행되니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서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정황을 봤을 때 이 김만배 씨 변호사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러면은 김만배 씨 변호사는 뭐 하려고 그 차 안에 있는 거를 그렇게 보고 있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만설도 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지금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만 조여오는, 지금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남욱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김만배는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서로 지금 증언의 진위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계속 그렇죠. 다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쌍방울 전 부회장 최 씨, 최우양 씨, 그리고 뭐 이한성 대표 이런 네.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구속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검찰은 도대체 1년 동안 이 사람들 구속 안 하고 뭐 한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 검찰은 그렇다고 치고 3월에 정권 교체되고 5월 이후에만 해도 뭐 5개월에서 7개월인데 이 사람들이 키맨인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강하게 김만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진술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이들을 구속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만배가 네. 좀 의도적으로 이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거 아니냐는 설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예. 이제 해석인 거죠. 해석인 이제 거죠. 여러 가지 네. 이제 뭐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최 씨나 뭐 이한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1년 전부터, 왜냐면 작년 10월에 1차 그 김만배가 석방될 때 이미 네. 이제 존재가 알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그 쌍방울 전 부회장 이 최 씨한테 한 70억 정도가 갔거든요. 예. 이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뭐 기업 사냥하는 데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거를 좀 더 밝혀봐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박영수 전 특검의 네. 그 친인척인 이기성 씨 대표, 분양업체 대표, 그리고 토목업자 나석규 씨 등이 지금 김만배를 압박을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를 대여금으로 받아낸. 근데 여기에 남욱이 협조한 뭐 사실도 새롭게 지금 막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둘러싸고 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건 검찰이 다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팩트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이게 속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 뉴스 접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자신의 세워져 있는 차량 안에서 가슴 과목 이런 부분에 자해를 했고, 그걸 변호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죠. 미 연준 예상대로 빅스텝.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미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0.5% 인상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네, 앞서 미 연준 6월부터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회 연속 단행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0.5%포인트로 인상폭을 좀 줄였습니다. 네. 물론 0.5%포인트 인상폭도 크긴 하지만 앞서 워낙 큰 금리 인상을 겪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데 미 연준이 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 기준금리는 이제 4.25에서 4.5%가 되는 거고요. 음. 미 연준이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선 건 이제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제밤에 발표된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로 나왔어요. 이제 7%도 물론 높지만 네. 앞서 8에서 9%대가 나왔던 걸 비교하면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근데 하지만 연준은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확신하기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봐야 할 게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미 FOMC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절한 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 분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금리를 내년 말 금리를 5에서 5.25%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금리 이상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 목표치가 2%였는데 아직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되 계속 인상 그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도 사실은 큰 거잖아요. 빅스텝. 근데 워낙 더 큰 스텝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0.5%만 올려도 아유 이 정도면 다행이다 뭐 이럴 정도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안심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마지막에 네, 일종의 안심하지 경고 말아라. 메시지를 한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제 한국이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요 구간이거든요. 이게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5%예요. 네. 그러면 한미 금리 격차가 1.25인데 내년 1월 13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0.5 올렸는데 그래서 한국도 0.25 정도는 올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한은에서도 3.5 지금이 3.25인데 3.5%까지는 상한선으로 지금 약간 전망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가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리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게 2000년에 1.5%포인트거든요. 거기하고 동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느 정도의 금리 격차는 감수를 하고서라도 가계부채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겠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통위도 조금씩은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예, 일단 그런 0.25는 최소 올리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0.25%포인트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까지. 자, 주태임 기자 다음 뉴스요. 네, 예산안 오늘이 D-Day. 새해 예산안 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네. 오늘까지 합의가 되면 좋고 오늘까지도 합의 안 되면 그냥 단독 처리하겠다 우리 안으로. 네, 네. 이 시한이 오늘 네, 5시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하려면은 이쯤 되면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와 크게 지금 그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막판 담판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마련한 감액 수정안을 이제 본회의에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윤심을 따르느라 협상을 거부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제출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김 의장도 앞서 이제 15일에 본회의에 올라온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김진표 의장. 네. 하지만 이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하는 건 사실 민주당도 이제 부담스럽고 여당도 뭐 추경이 있으니까 여유롭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국회가 전체가 이제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 진짜 벌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쵸. 야당 예산안으로 통과가 되는 거.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 국회가 할 주요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방기했다는 것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부딪히고 있는 건 법인세 문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뭐 다 알다시피 현재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자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업 경쟁력 제고가 이유잖아요. 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삼성전자와 지금 경쟁사 대만의 TSMC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법인세와 지방세 등으로 27.5%를 내는데 대만은 20% 낸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다. 근데 여기에 반해 민주당은
낙수효과 없다. 이거 부자 감세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법인세가 첨예하게 부딪힌 건 양당의 이제 정체성이나 뭐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 다 뭐 질 수 없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밀릴 수 없다. 약간 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오늘까지 온 건데 김준일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세 가지죠. 오늘 극적 합의 아니면은 오늘 야당 단독 표결 아니면은 또 연장 그렇죠. 뭐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을 더 높게 보세요? 저는 이번 야당 단독 표결을 조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국정조사가 오늘로 22일째예요. 하기로 해놓고 지금 45일 중에 절반이 날아갔는데 또 연장한다? 그럼 국정조사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뭐 12월 다 가면은 1월 7일까지인데 네. 그럼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민주당 더 이상 양보할 수도 없고 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은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줄을 놔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놔버린 상태다 그렇게 예,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게 민주당 단독안이 0.7% 정부 안에 요 정도만 0.7%만 삭감했다라는 거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뭐 추경하지 뭐. 내년에 뭐 이런 기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이게 역풍 불 거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없으니까 뭐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조태임 기자는 1, 2, 3번 중에 뭐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예측입니다. 네. 뭐 앞을 모르는 저는 또 이제 거지만. 김준일 대표 반대로 네. 어쨌든 이제 여야 정치권은 협상의 묘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미 12월 2일을 지난 이상 예. 그리고 뭐 정기국회 지난 이상 예. 이제 12월 말까지만 하면 어떻게든 되니까 그때까지는 협상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3번 연장될 수 있다. 협상 네. 기간이 여기에다가 좀 높게 가능성을 보시는군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로도 좀 풀어가 보죠. 이 문제는. 다음으로 갑니다. 네, 프랑스 모로코전 반전은 없었다. 월드컵 준결승전 얘기예요. 네, 오늘 프랑스가 이겼어요. 네, 프랑스가 네. 이겼습니다. 오늘 새벽 이제 프랑스와 모로코 4강전이 펼쳐졌는데 모로코가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 이변을 써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컸지만 이제 프랑스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고 이제 2대 0으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네. 프랑스는 전반 5분 만에 테오 에르난데스가 한 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45분 콜로 무아니가 추가골을 넣어 이제 승부를 세기를 받았는데요. 프랑스는 직전 대회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이제 2연패에 도전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아르헨티나와 19일 0시 월드컵 트로피를 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제 모로코 역시 새 역사를 썼는데요. 그렇죠. 모로코는 1980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데 이어 와. 사상 첫 8강에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로 4강 진출까지 달성했습니다. 모로코는 18일 크로아티아와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랑스의 음바페와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붙는 거네요. 그러게요. 야, 세계의 대결이네요. 세계의 이거. 대결이고 저도 정말 기대하는데 모로코하고 프랑스하고의 이 경기가 외신에서 엄청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주목을 했어요. 예, 새벽에 끝난 그 경기. 예.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겸 코미디언인 자멜 드부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기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랑스에는 모로코 출신이 한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모로코 출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게 이번에 모로코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랑 3번 붙었거든. 앞에 2번을 이겼는데 만약에 프랑스까지 이겼으면 모로코를 침공한 3나라를 다 이겨버리는 약간 이런 식민지배. 이게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네. 일본을 이기는 건데 한국하고 일본은 약간 국력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모로코는 아직도 현격하게 프랑스랑 차이가 현격하게 나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모로코에 있던 프랑스 여자가 한 명 살해됐어요. 모로코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이 예. 모로코인에 의해서 모로코로 여행 온 프랑스 여행으로. 예. 그래서 이제 4강전 그러니까 앞두고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올라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극우 정당에서는 모로코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뭐 지금 약간 그래서 인종 갈등으로도 좀 비화될 그런 우려 뭐 이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스포츠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결승전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 경기 주목하고 내일 전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